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 치료와 역사에 대해 설명하게 된 김한입니다. 보시는 목차와 같이 서양의 역사를 먼저 소개해드린 뒤 우리나라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서양의 정신치료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시기의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는 서양의 정신치료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정신 이상이 신이 내린 질병이라는 믿음에 반대하고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레는 히포크라테스에 이어 더욱 체계화하고 치료에 응용하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한 대우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근세에 들어서면서 치료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그와 동시에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간호의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계속 발전하고 변화했습니다. 크게 100년 전과 금세기 중반 그리고 요즘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병원은 빈곤자들이 죽기 위해 입소하거나 격리하는 장소였기에 의사들이 거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세기 중반에는 의사가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직업이 되고 의학의 권위가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요즘에는 환자들이 의학적 진단의 치료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지켜진 의사와 환자 관계의 신성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884년 이전과 20세기 초 그리고 1980년 이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884년 이전 대부분의 질환자들은 감옥과 보호시설의 치료 없이 수감 혹은 감옥소에 수용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병원이 일정한 지역과 인구를 책임지며 치료와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1980년 이후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신치료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정신과 의사들의 관심도 미흡했습니다. 이후 치료 위주에서 사례관리와 재활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정신의학계는 의학분업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새로운 순환기를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신간호의 역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국사기부터 1899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우울장애는 알맞은 말로 고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고려시대에는 향약구급방의 간질과 관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조선 중기에는 동의보감의 내용이 거론되었습니다. 1885년에는 광요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에는 관립경성의학교에서 동서양 의학이 동시에 교육되었습니다. 1910년부터 1950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0년 조선 총독부 병원이 설립되고 1913년 환자 안전과 보호를 위주로 챙겼습니다. 일제시대 전기충격요법이 나왔고 해방 후 신경정신과 강의가 생겼으며 1950년 역동정신의학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역사입니다. 1970년 정신생물학과 정신생화학에 관심이 고조되고 정신간호학회가 분리되어 학회 활동을 했습니다. 1972년 정신간호학이 포함되었고 1990년 정신간호 훈련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정신간호 역사 보고서와 PPT를 만들면서 저를 성찰해보았습니다. 역사를 검색하고 알아가면서 지금까지의 체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가로 정신건강간호사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